몇 명의 친구를 잃지 않고서는 5억 명의 친구를 만들 수 없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의 홍보 문구인데요. 지금 페이스북은 한 달에 한 20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다고 하고 하루에만 좋아요가 8억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소개가 좀 늦었네요. 저는 지금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총기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제일 젊은 나이다 보니까 좀 젊은 20대 의사로서 좀 젊은 세대의 마음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작은 자신감을 좀 가져봅니다. SNS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직접 정신과 환자를 보는 의사의 입장에서 또 직접 SNS를 하는 세대의 입장에서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SNS가 어떻게 좀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체성에 SNS가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신 분 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다 하면 계신가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하면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그럼 반대로 내가 활발하게 좀 SNS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네, 꽤 있네요. 70년 전에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1984라는 소설에서 빅브라더라는 어떤 권력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끔찍한 미래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17년 현재에는 아까 손든 분들을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과 신상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죠. 내가 오늘 먹은 저녁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먹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또 남들이 밥 먹는 동영상을 쳐다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이 됐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하는 걸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밥 먹는 걸 찍어서 올리고 남이 밥 먹는 걸 보고 있어요? 아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세요? 관심일 수도 있죠. 사실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SNS 안 해보신 분들도 아까 계신 것 같긴 했지만 이게 해보다 보면 꽤 재밌거든요. 남들이 올린 근황 보고 내가 근황 올린 반응 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씩 중독되는 것도 느끼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SNS가 좀 정신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SNS를 하면 중독된다거나 남들이 꾸며는 너무 행복한 모습들만 보다 보니까 나만 불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탈 SNS를 외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SNS를 좀 굉장히 병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뉴스에 올라오거나 좋아요, 관심 받기 위해서 좀 끔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구를 깨서 먹는다던가 대소변을 먹는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저희 정신과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트위터에 내가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자살을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이런 댓글을 다는 게 아니고 누구는 뛰어내려라, 누구는 손목을 그어라, 목을 매달아 이런 식으로 댓글을 쫙 달아요. 그럼 그중에 제일 반응이 좋은, 제일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선택해서 그대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청산가리를 먹고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해를 해서 피가 이렇게 낭자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관심 받고 좋아요 받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오늘 먹은 저녁 식사를 올리고 여행 다녀 여행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트위터에 없었던 일을 쓰거나 있었던 일을 굉장히 과장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 쓰고 이러는 것들, 아니면 페이스북에 내 이름과 다른 이름의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나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들 실제로 많거든요. 캐릭터 계정, 가상 계정이라고 해서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나쁜 걸까요? 그런 게 그러면? 나쁘다면 어떤 면에서 좀 나쁜 걸까요? 예를 잠깐 들어보죠. 굉장히 흔한 일상적인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어떤 여자가 셀카를 올리면은 아마 그날만 하루에도 셀카를 한 50장에서 100장을 찍었을 거예요. 50장에서 100장 중에 인생샷을 열심히 엄선해서 고르면 이제 눈은 이만큼 키우고 잡티 지우고
뽀샤시하고 온갖 필터를 다 씌워서 사진은 분명히 자기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찍는 건데 시선을 이렇게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아련한 표정으로 이렇게 우수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찰칵 찍죠.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면 밑에 글에는 오늘따라 날씨가 우중충하다 점점점 이렇게 글을 써요. 뭐 사진에는 하늘이나 날씨는 없고 얼굴만 있는 건데 갑자기 날씨 타령을 하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올리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댓글과 좋아요 개수를 확인을 하죠. 이게 또 좋아요가 마약같이 이게 하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하나 받을 때마다 한 개씩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확인하다 보면 댓글도 몇 개 올리나 계속 보게 되죠. 근데 아는 동생이 댓글을 달았네요. 동생이 어머 언니 너무 예뻐요 유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이제 그 여자가 대댓글을 달아주죠. 예쁘긴 요즘 돼지 됐어 점점. 근데 우리 언제 봐? 못 본 지 100만 년 유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언니 우리 같이 만난 거 먹으러 가요 그러죠. 근데 뭐 언니는 그렇게 예쁘지 않고 둘은 결국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굉장히 일상적인 SNS 패턴인데요.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예를 든 그 사람이 SNS에 올리는 그 인격이나 자아가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SNS에 업로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얼굴도 그렇고 말투, 인간관계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SNS 속에서의 내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랑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상일까요? 또 만약에 좀 다르다면 분리가 돼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대상은 영어로 하면 self object거든요. self는 나, 자신, 자아를 뜻하는 말이고 object는 내 바깥에, 자아 바깥에 있는 어떤 객체 대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상, self object 하면은 나를 이루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self object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내 바깥에 있는데 그 나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쩌면 우리가 자기 대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처음 만났는데 나의 뭐 마음속 깊은 인격과 자아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뭐 차, 집, 어떤 사회적인 능력, 옷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마음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들 판단받을 때는 그런 대상들이 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는 나의 대상들, 나의 옷, 나의 외모,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자아를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나의 대상들이 내 자아를 이루는 자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아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자기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정해져요. 바깥에 있는 객체다 보니까 쉽게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것들이 내 자아를 다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굉장히 공허해질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기 대상의 역할이 SNS 속에서의 자아나 SNS 속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SNS 속에서는 훨씬 더 실제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기 대상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SNS 속에서의 자아는 자기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또 다른 나를 만드는 어떤 가상의 온라인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알던 인간관계와 소통하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관계를 또 끊기도 합니다. 또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관심을 표현받기도 하죠. 실제 인간관계에서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받아요. 좋아요 27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SNS 속에서 나는 단순한 아이디나 계정이 아니라 어떤 온라인 공간 속에서의 새로운 자아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아를 형성하는 재료들이 내가 올린 사진, 동영상, 글 이게 전부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좀 과장하고 지어낸 그런 사진과 동영상 글들이죠.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온라인 공간 속에 자아가 생겨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SNS가 나쁜 걸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인지치료의 선구자 중에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는 결핍과 욕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심에 굉장히 중독이 돼버려서 내가 받는 관심과 인정이, 내가 받는 사랑과 인정이 진짜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내가 SNS 온라인 공간 속에 만들어놓은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한 건지를 좀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또 SNS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사람들은 나한테 각각 그 사람의 인격체로 다가오는 건가요? 아니면 댓글 개수, 좋아요 몇 개 이런 식으로 그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쩌면 SNS 속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과의 만남, 자기 대상과 자기 대상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SNS 속의 가상의 자아가 받는 스포트라이트에 이렇게 막 취해 있다가 결국은 현실 속의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비참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오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시멘트 없이 벽돌로만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아마 좀 굉장히 예쁘고 튼튼한 벽돌을 조심스럽게 잘 쌓으면 성벽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벽은 아마 작은 충격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나에 대한 좀 깊은 자존감이라는 시멘트가 없이 그냥 자기 대상이라는 이런 벽돌로만 쌓은 우리의 자아가 굉장히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SNS 속에서 만든 내 모습이 내 SNS 계정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거울을 보듯이 다시 한번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SNS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SNS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보듯이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SNS에만 굉장히 심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아이의 SNS 계정 속에서 태어난 존재는 어떻게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와 좀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과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갈증 때문에 우리의 정체감이나 우리의 자아가 흔들리게 된다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SNS는 요즘에 모든 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대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 개개인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흐름 안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키는 우리 각자가 좀 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SNS에 심취해서 하루 종일 대부분을 SNS에만 쓰고 있다고 한다면 SNS 속에서 그 약할 수밖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자아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좀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